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사연은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닉네임 사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택배에 관련된 정말 무서운 사연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원룸들이 복도 쪽에는 CCTV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건님이 겪으신 섬뜩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TV에서만 보던 사이코패스를 실제로 만난 무서운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이니까 제가 20대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전 서구에 위치하는 원룸 건물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 당시 중식당에서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콜을 받고 배달해주는 기사가 아니라 24시간 음식점에서 고정으로 근무하는 배달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새벽 근무가 있는 날에는 여자친구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는 이미 출근하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건 여자친구와 2주년을 앞두고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는 굉장히 검소한 편이라 남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명품 가방조차 없던 친구였죠.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기념일에 맞춰 가방을 선물하기로 생각했고,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가방을 주문하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새벽 근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제가 며칠 전 주문했던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죠. 저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택배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택배는커녕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뭐지? 저는 문자에 나와 있는 택배 기사님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기사님은 오전 일찍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출근하면서 발견하고 택배를 집안에 뒀을까 싶어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택배는 보이지 않더군요. 결국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제야 택배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잠시 후 경찰 2분이 오셔서 원룸 건물을 살피더니 지어진 지 오래된 구축 건물이라 주차장과 공동 현관 말고는 CCTV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택배 도난 시간과 물건의 크기를 설명해 주고 나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부피가 작은 물건일 경우 범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택배기사님이 임의대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바람에 배송사에서 변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여자친구 선물 걱정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당장 다음 날이 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막막하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자기야, 내가 기념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택배가 분실이 됐거든.
여자친구는 괜찮다면서 이해를 해줬지만 이상하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년은 지나갔고 택배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지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살던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밤이었고 모처럼 서로 쉬는 날이라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대뜸 옆집에 사는 남자가 나오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하더군요. 저기요, 혹시 저희 집 택배 보셨나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며칠 전부터 문 앞에 있는 택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는데 외부 범인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옆집 남자는 저희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여기서 1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를 보고 의심을 하길래 순간 화가 나더군요. 참나. 저도 피해자고요. 제 물건도 며칠 전에 도난당했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닙니다. 그 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급히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살 건데? 내가 다녀올까? 여자친구는 그날이라 생리대를 사야 한다고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원룸 건물에서 보도로 2분 거리에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여자친구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못 본 거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좀 전 여자친구가 생리대를 사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원룸 계단 위층 복도에서 부스럭거리는 사람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무심코 위층을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원룸 복도 계단에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센서 전등이 달려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위층을 쳐다보는 순간 센서 등이 켜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위층에 누군가 있었다는 말인데 저는 여자친구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살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 밤은 찜찜하게 지나갔고 다음날 집주인 아주머니께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원룸 복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죠.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세입자분들이 택배 범인을 잡기 위해 주인분께 항의를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범인이 누군지 밝혀져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저녁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근무 때문에 집에 없던 상황이었고 여자친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 밤 여자친구는 다음날 신을 신발을 고르고 있던 중 원룸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이며 서 있었는데 정확한 건 눈으로 봐야 알겠지만 현관 앞에 누가 있다는 건 분명 확실히 느꼈다고 했죠. 박스를 만지는 소리인지 부스럭대는 소리와 흡사했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배를 훔쳐간 범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들더랍니다. 문을 열어 확인하려고 했지만 택배 범인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원룸 복도에 들리게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 물건을 도대체 왜 가져가는 거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여자친구 말을 들었는지 현관 밖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원룸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떤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옆집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보아 옆집 남자로 보였고 그 남자는 눈을 다쳤는지 원룸 복도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죠.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위층에 살던 세입자분들도 내려오셨고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옆집 남자는 눈을 심하게 다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아니었죠. 범인은 바로 옆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남자였는데 범인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저희가 사는 원룸 건물로 넘어온 뒤 택배를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돌아온 옆집 남자에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옆집 남자는 택배 범인을 잡으려는 계획으로 빈 박스를 집 앞에 두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 제 여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옆집 남자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글쎄 빨간색 티셔츠에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야, 너 잘 만났다. 너가 택배 범인이야? 그때 범인은 옆집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커터칼로 왼쪽 눈을 가격당했고 반대편 눈은 가까스로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범인은 옥상으로 도주를 했고 그때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옆집 남자는 한쪽 눈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 들었고 저희는 서둘러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었죠. 그리고 위층에 살던 세입자분께 들었는데 범인이 빨간색 옷만 입고 다녔던 이유가 피가 묻어도 남들 눈에 띄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말이 확실하다면 그날 밤 범인은 피까지 볼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말인데 단순 절도범이 아닌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앞전 여자친구가 생리대를 사고 집으로 들어올 때 위층 복도에서 센서 불이 켜졌는데 범인이 위층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현재는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 택배를 훔쳐가는 범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 집 현관 앞에 서서 가만히 지켜본 것도 너무 무섭고 만약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확인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억 때문인지 빨간 옷을 보기만 해도 섬뜩한 기분이 들고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